첫 번째 경기 원주 DB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지난주 수요일 경기에서 삼성에 역전승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코번이 빠졌지만 데릭슨이 21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한 삼성의 전방 고전했지만 후반을 압도했다. 오누아쿠가 다시 한번 20득점 동반 더블더블로 맹활약했고 벤치에서 나선 서민수가 3점슛 4개 포함 14점으로 활약했다. 강상재의 부진과 김종규의 공백이 있는 포워드 진에서 잘해주는 박인웅도 눈에 띈다. 정관장은 지난주 일요일 가스공사에 제역전패 당하며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군 제대 이후 2경기 연속 30분 이상을 소화하며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변준영이 활약했고 선발로 나선 5명의 선수가 모두 10득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막판 상대에게 허용한 3.2방이 아쉬웠다. 그래도 라렌이 경기에 집중하는 데다 변준영 가세 이후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가 좋아졌다. DB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마이클 영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에 라렌이 풀타임 가깝게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을 끌어올린 오누아쿠와 외곽이 좋은 카터를 상대하는 건 부담이다. 알바노가 변준형과의 1대1에서 밀리지 않으며 동료를 살릴 DB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BNK 썸 대 우리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썸은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삼성생명에 완패했다. 리그 선두로 시즌 1패만 당할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25점 차 패배를 당했다. 초반에 좋았던 야투감이 떨어진 안혜지가 상대의 세깅을 돌파로 이겨내며 10점을 기록했고 김소니아가 12점을 기록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로 인해 2위권 팀들의 추격을 허용했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우리은행은 지난 목요일 홈경기에서 KB를 잡았다. 퐁당퐁당으로 영거푸 경기를 소화하는 등 시즌 초반 최대의 고비였는데 1라운드에서 패했던 KB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리그 최고의 선수인 김단비가 25점 10리바운드 6어시스트 등으로 맹활약했고 4쿼터 막판 중요한 스텝백 3점 포함 6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변화정이 신스틸러 역할을 해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썸은 심수영과 변소정, 박성진 등 젊은 선수들이 감독의 기대 속에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지만 주전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다. 또 최근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며 오픈 찬스를 많이 허용 중이다. 상대 수비의 허점을 가장 잘 이용하는 위성우 감독의 지휘 아래 김단비가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할 것이고 나츠키와 한엄지가 뒤를 지원할 우리은행이 썸을 연패로 몰고 갈 것이다. 박혜진을 전담 마크할 김혜진의 수비적 헌신도 있을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한전 원정에서 패하며 강팀을 연파한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알리가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김환종과 이상현 등이 중앙에서 속공 득점을 만들었지만 송명근과 김지한 등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부진이 컸다. 그래도 세르비아 출신 공격수인 투산 니콜리치를 영입했기에 이 경기에 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리그 선두권 팀인 대한항공을 거의 잡을 뻔했다. 32점을 기록한 파즐리를 앞세워 먼저 2세트를 잡아냈는데 리버스 스윕을 당했다. 파즐리가 잘해줬지만 4세트 이후 체력이 떨어졌고 그로즈다노프가 단 2점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김준우와 김재휘 등 장신 미들 블로커들이 블로킹 득점 외에도 유효 블로킹에 강점을 보이며 우승 후보를 흔들었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본다. 우리카드는 프랑스 1부 리그 출신의 아포진 니콜리치를 영입했지만 아직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기대하기 어렵다. 파즐리가 절정의 공격 능력을 뽐내는 데다 그로즈다노프가 뒤를 지원할 삼성화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우리카드 국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다소 떨어진 것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네 번째 경기 대전정관장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기업은행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그간 침체된 팀 분위기와 경기력으로 인해 중하위권 추락의 위기에 몰렸는데 6연승 팀을 잡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메가와 부키리치의 쌍포가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해주며 공격 성공률 50%를 넘겼고 염혜선의 볼 배급도 안정적이었다. 박은진의 중앙 파이팅이 좋아진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도로공사는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패했다. 배윤아가 블로킹 3점 포함 13점을 기록했고 강소희가 잘해줬지만 주포 역할을 해줘야 하는 니콜로바가 18%의 성공률로 5점에 그쳤다. 그래도 김세빈을 대신해 미들블로커로 나선 베테랑 김현정이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배윤아를 지원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도로공사는 니콜로바가 최근 세터와의 호흡 문제로 인해 스윙 스피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며 벽치기가 늘었다. 이 경기에서는 박은진과 정호영, 부키리치 등 리그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정관장 상대로 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정관장이 홈에서 연승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상위권 추격에 나설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